이렇게 김치 볶음밥이랑 허니 소인가? 교촌 윙 4조각이랑 콜라랑 미역국이랑 쌈무까지 해가지고 한 11,500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갈 곳은 베트남의 최대 도시,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호치민으로 오늘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에 오늘 좀 일찍 와서 지금 체크인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밥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교촌치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한번 한국이랑 비교해서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한국에서 배달시켜 먹는 맛이랑 똑같네요. 와, 과연 김치볶음밥 어떨지. 김치볶음밥 맛이 좀 약간 애매하네요. 김치가 좀 잘게 썰려 있어가지고 김치에 씹는 맛이 없어요. 제가 베트남은 2018년쯤에 엄마랑 둘이서 하노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이번이 2번째로 가는 건데, 그래서 호치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다음 제가 여러 동남아 음식 중에서 웬만하면 제가 동남아 음식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남아 음식이 베트남 음식이거든요. 소고기 쌀국수랑 뭐 분짜랑 이런 거 진짜 좋아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 호치민에 가서 원 없이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고 먹방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나 김과 같이 호치민 여행 가시죠. Gập bàn ăn và mở tấm che cửa sổ. Điện thoại di động và các thiết bị điện tử. Vì lý do an toàn, quý khách vui lòng ngồi yên tại chỗ và mở dây an toàn. Không để in a few minutes. Once again, please check that your seatbelt is firmly fastened. Thank you.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와, 밖에 날씨가 쿠알라룸푸르만큼 덥네요. 여기 공항에서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여기 이렇게 그랩 티셔츠 입은 아저씨도 있는데 이 앞에서 그랩을 열어서 호출하면 됩니다. 땡큐. 헬로. 방금 어떤 놈이 저한테 사기치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못 담았는데, 여기 그 그랩 정류장에서 호출해놓고 그랩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저한테 너 그랩 불렸냐면서 막 핸드폰 보자 하니까는 보여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핸드폰 그랩 취소하려고 하면서 여기가 정류장 아니고 저 건너편이라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딱 봐도 뭔가 사기꾼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안 따라가고 옆에 있는 그랩 옷 입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기자님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랩 옷 입은 아저씨 따라가니까는 저 멀리 가버렸는데 여기 정류장부터 사기치려는 놈들이 있네요. 그런 에피소드가 방금 있었습니다. 저는 다 무사히 지금 그랩 부르니까 거의 3분 만에 왔고요. 여기 공항에서 제 숙소까지 되게 가까워요. 한 5km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랩 요금도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공항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루미에르 서비스드 아파트먼트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제가 5일 동안 숙박을 할 곳입니다. 오, 여기다. 짜라랑. 우와. 야, 방이 꽤 넓은데요? 여기 커다란 테이블과 의자가 2개 있어서 여기 밥 먹고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 열면은 뷰가 벽뷰네. 어우, 침대 사이즈가 크네. 침대가 이렇게 킹 사이즈인가? 있고, 냉장고와 냉동실이 있어가지고 여기 먹을 거 이렇게 맥주랑 간식 좀 사놓으면 될 것 같고, 여기 TV 좋아 보이는데? TV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이 넓게 있고요. 거울 싱크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샤워 공간입니다. 샤워 부스도 깔끔합니다. 무난하네요. 그렇게 해서 짧은 방 소개를 마치고요. 그래서 이 방을 얼마냐면은 제가 아고다에서 예약했고요. 총 5박을 예약했고
5박에 제가 7만원 냈거든요. 1박당 14,000원입니다. 14,000원짜리 방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 벽지가 조금 이렇게 좀 오래돼 보인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넓고 에어컨 빵빵하고 이 TV랑 냉장고 있고 뭐 이러면 된 거죠. 일단은 주변에 맛집이 좀 있나 맛집부터 검색을 하고 괜찮은지 발견하면은 그때 나가야겠어요. 제가 묵는 호텔이 여기에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큰 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치안이 좋은 곳에 있어요. 헬로.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호치민답게 첫날부터 엄청난 오토바이 소음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원래는 구글에서 발견한 쌀국수 집을 가려고 하다가 더위와 배고픔에 지쳐 길 건너 그냥 바로 보이는 식당에 무작정 들어갔다. 흰 쌀밥과 돼지고기 수육까지 생긴 걸 먹었는데 같이 나온 소스에 찍어 먹으니 무난하게 먹을만 했다. 여기는 덤빙곤이라는 지역인데 거의 로컬 분들만 사는 지역이라 관광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로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공사판처럼 도보 상황이 매우 열악해 보였다. 와, 이 사이공 라거 하나가 15,000동밖에 안 해. 겁나 싸다. 첫날은 저녁만 먹고 들어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호치민 첫째 날 느낀 점. 너무 습하다. 오토바이가 진짜 많다.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걷기 불편하다. 저 이제 씻고 본격적으로 호치민 관광을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참아도 화장실이 더럽거나 냄새나면 못 참거든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약간 뭔가 대리석 비슷한 거라서 깔끔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하수구 냄새 같은 거 안 올라와가지고 진짜 14,000원짜리 숙소 대비 흡족합니다. Hello. I was just wondering, how often do you change the bed sheet or 2 days, 1 day. every 2 days? Yeah. Okay. 방금 그랩 오토바이를 불렀는데 지금 요금이 한 1,500원 정도 나오네요. Hello. Thank you. 오랜만에 그랩 오토바이 타니까 예전에 발리 여행 때 생각나네요. 발리 여행 때는 오토바이 진짜 많이 탔었는데. 지금 밖에 폭염이에요. 날씨가 지금 36도로 육박하는 엄청 폭염인데 와, 그래도 오토바이 잠깐 타니까 시원하네요. 와, 시원하다. 호치민에 오면 껌땀 혹은 껌숭으로 불리는 요리를 먹어봐야 하는데 호치민에서 가장 대중적인 한 끼 식사로 대표 토핑은 숯불에 구운 돼지갈비로 달콤 짭짤한 양념이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껌숭으로 유명한 맛집으로 가고 있다. Thank you very much. Have a good day. 여기가 껌숭으로 유명한 맛집인데 여기가 이 껌숭 하나로 미슐랭을 받은 식당이래요. 약 37도로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불 앞에 서서 돼지갈비를 굽는 사장님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미슐랭 식당답게 내부에 손님도 많고 입구에는 포장용 음식을 배달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랩 기사분들도 많이 보였다. 유명 맛집답게 메뉴판도 심플하다.
나는 돼지갈비와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2번 메뉴를 주문했다. 식당 내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넘버 2? 예. 땡큐. 와, 이게 느엉맘 소스고, 그 다음에 이게 돼지갈비. 우리나라 치면은 돼지갈비 덮밥 같은 거예요. 계란 후라이랑 야채랑 이렇게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 돼지갈비집 가면은 딱 먹는 그 숯불에 구운 돼지갈비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야, 역시 미슐랭에 등재된 건 다르네요. 이 호치민이 베트남 지도에서 보면 남부 지방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껌승이 남부 지방에서 유명한 음식이래요. 그래서 또 북부 지방에 있는 하노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해서 이 호치민 여행 오시면은 필수로 먹어야 될 게 이 껌승입니다. 와, 잘 먹었다. 역시 나는 말레이시아 음식보다 베트남 음식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껌승의 가격은 97,000동, 55,300원 정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인 카페 아파트먼트로 가시죠. 호치민시 1구는 도시의 중심부이자 가장 많은 관광 명소가 몰려있는 곳이다. 여기는 남베트남 대통령궁이자 베트남 전쟁 종전의 상징적인 장소인 통일궁이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로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보수 공사 중이어서 완전한 모습을 눈에 담을 수는 없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인 빈컴 센터도 지나고 나면 그 옆으로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를 본뜬 건물인 호치민 오페라 하우스가 나온다. 땡큐 땡큐. Have a good day. 바이바이. 여기가 응우엔 후에 거리라고, 여기 이제 한국어로 시청 사거리라 부르는데, 여기가 호치민의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코닉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넓은 사거리 한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빌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늘의 목적지인 카페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1960년대 중반에 지어진 9층짜리 아파트로 그 당시 정부 고위 관료나 해군 장교 등이 거주하던 주거용 건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거주자들은 다 떠나고 지금은 복합 카페 공간으로 개조되어 호치민 대표 하플로 탈바꿈했다. 여기 엘리베이터 타려면은 3,000동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한 160원인데 저는 두 다리 튼튼하니까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160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등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려고요. 계단으로 가는 게 좀 더 감성 있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네.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랜선 여행하세요. 힘든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쵸? 나왔다. 여기 꼭대기층이 9층에 있네요. 여기 나 앉으라고 여기 의자 있는 거야? 아이고 됐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페 아파트먼트 투어를 하면서 시원한 커피도 때려볼게요. 여기가 이 꼭대기층 올라와서 이렇게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아파트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카페 있으면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약간 감성이 우리나라 한 1980년도, 90년도 아파트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 나는데요. 약간 복도식 아파트 옛날 있잖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요금을 환불해 준다네요. 좋다. 근데 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왔는데.
여기는 9층에 있는 굿데이라는 카페에 들어왔는데 아 여기 맛있는 게 많이 파네요. 여기 마차라떼 위에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거 맛있겠네요. 카페 아파트먼트 가장 꼭대기층 테라스에서 밖을 내다보니 응우엔 후에 거리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오, 맛있겠다. 아까 날씨를 봤는데 호치민 오늘 최고 기온이 38도까지래요. 와, 거의 지금 체감 온도 40도 넘어요. 가장 탑층에 있는 굿데이 카페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뷰도 좋고 내려갈 때는 무료로 타고 내려갈게요. 아, 구름은 너무 예쁜데 하늘도 맑고 날씨가 미친듯이 더워서 점심시간 때 밖에 돌아다니면은 거의 이거는 자살시도나 마찬가지예요. 날씨도 덥고 약간 요즘 몸도 약간 찌뿌둥했는데 동남아 왔으니까 또 마사지를 안 받고 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와, 여기 무슨 한인타운인가? 목욕탕도 있고. 오늘 제가 마사지 받을 곳은 여기 골든 로터스 스파의 마사지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로비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고요. 깨끗하고 청결해 보입니다. 여기는 옷 갈아입고 이 물건을 보고할 수 있는 라커룸인데요. 어우, 되게 목욕탕 그 체인지룸 같이 깔끔하네. 이렇게 샤워실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90분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소감은 와, 역시 구글 리뷰는 거짓말 안 해. 여기 진짜 잘하네요. 와, 너무 시원했어요. 저 해주신 마사저분이 이렇게 누를 때 느낌이 제가 마사지를 동남아에서 진짜 많이 받아봐서 딱 한 3분만 받아봐도 느낌 와는데 이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누를 때 그 근육이랑 이 뼈 있는 곳이랑 그 어떤 부위를 세게 눌러야 되고 어떤 부위를 약하게 눌러야 되고 정확히 아시고 아주 경력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200% 만족이고 가격은 90분에 그 오일 없이 하는 마사지 받았는데 90분에 49만 5천 동, 한화 약 2만 6천 원이다. 저 마사지 해주신 분은 번호가 148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없이 번호만 있냐니까는 번호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지사를. 그래서 148번 마사지사분 강력 추천합니다. 저 또 오려고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4월 30일은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념일로 공식 명칭은 통일의 날 또는 해방의 날이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당시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고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남베트남 정권이 붕괴하고 북베트남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후 1976년 나라 이름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면서 수도는 하노이,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개명되었다. 매년 4월 30일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공휴일이며 다양한 군사 퍼레이드, 불꽃놀이, 애국가 제창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마침 내가 호치민을 여행한 시기가 해방의 날 50주년 기념 행사 바로 전날이어서 많은 로컬 분들이 베트남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호치민의 옛 이름인 사이공이라는 글자를 도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호치민이 동양의 파리라 불리는 이유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도시 곳곳에 파리풍의 건축과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에 약 100년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도시를 유럽식으로 계획하고 건축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프랑스식 건축물들은 노트르담 대성당, 사이공 중앙우체국, 호치민 오페라하우스 등이 있고, 또 곳곳에 있는 유럽풍 카페, 베이커리들 역시 프랑스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미라 불리는 바게트 문화도 프랑스에서 유래했고, 베트남식 커피 카페 스어다도 프렌치 프레스를 응용한 것이다. 여기는 하이랜즈 커피라고 베트남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곳인데,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때리러 가겠습니다. 오호, 이제 저녁 한 6시쯤 됐고요. 어느덧 또 해가 좀 지고 일몰이 보이는데요. 이제 해 지고 나니까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고 덜 덥네요. 이제 좀 밖에 걸을만 해요. 여기는 레탄톤이라는 일본 이자카야 거리인데요. 지금 방금 막 깨달은 건데, 아까 제가 마사지 받은 그 골든 로터스 마사지 샵에 바로 옆 거리가 여기였어요. 호치민시 일군의 레탄톤 거리는 일본인 거리 또는 리틀 도쿄로 알려진 지역으로 일본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베트남까지 와서 왜 일본 거리를 가냐고 묻는다면 답은 한 가지. 여기 생맥주와 안주가 엄청나게 싸다고 소문나서 와봤다. 맥주가 싼 건 못 참지. Thank you. Cheers. BBQ and sashimi and side menu and recommend menu new. I recommend menu. Alright, thank you. 삿포로 생맥주가 49,000동밖에 안 해요. 와, 싸다. Can I please have one fried tofu and one bacon rolls? Yes. Yeah. For now, I'll order these two. Okay. And then can I keep the menu? So later I will order more. 와. 59,000동이면 지금 3,2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3,200원, 이거 하나에 3,200원. 진짜 싸죠? 이 소스를 여기 부어 먹으래요. 이렇게. 되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니 겉바속촉 짱. 맥주가 술술 들어가는 맛이에요. One more please. Yes. 요거는 아스파라거스랑 베이컨을 구운 겁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원. 건배 아시죠? 건배. 너무 맛있어. 와, thank you. Can I please have one more beer? Yes. Thank you. Yes. 가지에다가 민스드 포크가 올라간 요리입니다. 와, 지금 주문은 안주 3번째인데 안주가 다 맛있네요. Thank you. Come on. 와, 생맥주 3번째.
와, 이런 삿포로 생맥주를 이 이자카야에서 한 잔에 2,700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 호치민 말고 또 있을까요? 혹시 이 삿포로 생맥주를 2,700원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지역을 아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야, 생맥주 3잔에 메뉴 3개 먹고 33만 1천 동 나왔거든요. 하나로 한 18,400원 나왔어요. 이야, 미쳤다. 이 맛에 베트남 오지. 땡큐. 다시 이제 그랩 오토바이 타고 숙소로 가는 중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본격 숙소 주변 동네 탐방 시간. 이렇게 호텔 로비를 나오면 바로 옆에 음료 파는 상점이 있고요. 이 맞은편으로 또 뭔가 밀크티 같은 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호텔 주변으로 이렇게 식당들이랑 상점들이 되게 많고, 오늘 아침은 여기 지금 숙소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쌀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평점이 4.6점인데 이 쌀국수에 보는 고장이 왔으니까 쌀국수 한 그릇 때려줘야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도보 3분 거리에 에어컨 빵빵하고 좋아 보이는 커피숍 발견. 쌀국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맛있겠다. 이게 35,000동이거든요. 그래서 1,930원밖에 안 하고, 가게 분위기는 대략 이런데 이 로컬 식당 치고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우와. 땡큐. 와, 푸짐하다. 라임을 하나 넣어주고, 숙주도 넣고, 이파리를 좀 넣어주고, 고추, 와, 역시 쌀국수는 본토에서 먹어야 돼. 최근 몇 년 사이에 먹어본 쌀국수 중에 최고다. 와, 이거를 1,900원에 먹을 수 있다니. 그냥 베트남을 이민 와야 되나? 아, 완벽한 아침이었다. 헬로. 땡큐. 오토바이 타고 가면 5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마트 가서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루 종일 롯데마트에서 놀려고요. 너무 더워요. 야, 여기 베트남어 있고 영어 있고 한국어 이렇게 3가지 있어서, 야,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헷갈리는데요. 아이스를 적게 달라니까는 커피를 적게 주네요. 이렇게 해서 2,200원이니까 야, 쌀국수보다 커피가 비싸네. 쌀국수는 1,900원에 먹고 커피는 2,200원에 먹습니다. 와, 무지하게 달다. 제가 평소에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단 게 들어가네요. 이왕 카페 왔는 김에 아침 먹은 거 소화 좀 시키고 한두 시간 정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 도끼가 있네? 도끼를 한국에서도 본 지 오래됐는데 베트남에서 보네? 아, 안 그래도 며칠 동안 한식 못 먹어서 고춧가루 맛이 땡겼는데 한식 먹어볼까요? 가격이 얼마냐? 13만 9천 동이니까 한 7,800원 밖에 안 하네? 이야, 맛있겠다. 소스, 초밥도 있고 떡꼬치도 있고
라면도 있고, 오. 탱탱면은 뭐야? 와, 소면도 있고, 야채, 해산물, 잡채랑 스파게티도 있네? 여기 롯데마트에 오니까 베트남에서도 한국이 안 부러운데요? 물가도 오히려 한국보다 싼데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눈꽃 내린 치킨. 와, 비주얼 미쳤다. 와, 베트남에서 먹는 두끼의 맛은 어떨지. 제가 청경채를 좋아해서 청경채를 많이 넣었더니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한국에서 먹던 그 두끼의 맛이랑 거의 한 95% 흡사한 맛이에요. 야, 떡볶이 뷔페가 7,000원대라니. 가성비 지렸다. 야, 이거 20대 같았으면 이거 2판은 먹었는데 한 판만 먹어도 배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와, 세월이 야속하다. 너무 배부르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롯데마트에서 간식 좀 사가서 가야겠습니다. 이야, 우리 주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두리안. 여기 거 되게 신선해 보이는데? 가격이 44만 동이면은 한 2만원대네. 이만큼이 2만원대면 되게 저렴한데? 와, 엄마 왔으면 바로 사 먹었다 이거. 돼지고기 옥수수 만두 맛있겠는데? 와, 2,300원밖에 안 하네. 다음 숙소에 키친 있는 곳 가면 사 먹어봐야겠다. 요거는 잭프루트이라는 건데 이번에 호치민 한 달 살기 하러 온 기념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사실 제가 아직 두리안은 냄새 때문에 도전 못 해봤는데 두리안에 비해 잭프루트이 냄새가 덜하고 맛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약간 동남아 향은 난다고 하는데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보겠습니다. 잭프루트 한 3,000원 정도 하네요. 99,000동이니까 한 5,500원 정도인데 사과 1kg 사가겠습니다. 아침에 사과 없이 못 살거든요. 우와, 초밥 완전 싸다. 새우 초밥이 5,000동이면 27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와, 이거 완전 거저 아니에요? 이거는 한치인가? 이거는 만동이면은 500원? 600원 정도인데, 와, 진짜 싸다. 와, 초밥 왜 이렇게 싸? 찾았다. 커피조이. 요게 블로그에서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커피 맛 나는 과자인데 커피랑 같이 먹으면은 조합이 짱이래요. 지금 25% 할인해서 19,000동이니까 한 1,000원밖에 안 하네요. 요것도 담아가고, 아치커피가 유명한데 이게 이 파랑색 코코넛 맛이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64,000동이니까 한 3,500원 정도고요. 총 12스틱 들었네요. 이게 무거운데? 이거 하나 살게요. 이야, 하이네켄 한 캔에 1,000원밖에 안 한다. 와, 술 진짜 싸. 찾았다. 체리씨 망고 푸딩. 이게 한국인 분들 사이에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막 캐리어에 쓸어 담아 가신대요. 그래서 맛있다고 하도 소문나가지고 한번 사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한 봉지에 6만 한 7,000동인데 우리나라 돈 한 3,700원이거든요. 여기 작은 사이즈가 있네. 작은 사이즈가 절반 가격이라서 이렇게 하면 한 1,800원이거든요. 요 450g짜리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사 먹을게요. 얘 나랑 동갑이네. 반갑다 친구야. 이게 고구마 칩스인데 이것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비나밋 스윗 포테이토 칩스 62,900이니까 한 3,500원? 찾았다. 비나밋 다크초코 건망고.
요거는 말린 망고에 다크 초콜릿 묻힌 건데 요것도 엄청 맛있대요. 요것도 한번 사볼게요. 요거는 47,000동이니까 한 2,300~400원 정도 하네요. 찾았다. VP뱅크. 이 VP뱅크 ATM이 트래블로그 수수료가 무료로 가는데 한번 진짜 무료인지 돈을 출금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무료인 것 같아. 수수료 얘기가 안 나왔어. 이야. 트래블로그 가지고 오신 분들, VP뱅크 초록색이 ATM 출금 수수료가 무료니까 참고하세요. 헬로. 아까 아침에 올 때는 그랩 바이크 타고 와서 8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갈 때는 바이크를 못 타고 짐에서 택시 부르니까 3,600원 나오네요. 저는 차에 있어도 절대 이 나라에서 운전 못 할 것 같아요. 와, 교통체증이랑 이 오토바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무법천지의 도시예요. 이 코코넛 카푸치노, 이 아치 커피는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자야 되니까 커피는 다음 시간에 먹기로 하고 얘는 일단 보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초밥에 젓가락이 없어요. 아, 나 왜 맨날 일본 때부터 초밥만 사면 젓가락을 깜빡하지? 아무튼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손으로 8피스에 3,300원짜리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 잭프루트 하나 먹어볼까? 약간 냄새, 약간 동남아의 향이 나는데 두리안처럼 심하진 않아요. 보이시나요? 슬쩍 연한 바나나 향도 나고 약간 아삭아삭한 채소 식감이에요. 이게 씨가 나옵니다. 이거는 막 한 번만에 이렇게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아. 식감이 좀 파인애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파인애플 씹으면 그 질감 있잖아요. 그 파인애플 질감이네. 나쁘진 않은데 우와 엄청 맛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기대되는 게 이거예요. 이 셰리씨 망고 푸딩. 이게 엄청 사람들이 맛있다고 극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까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그 문구점에 팔던 간식처럼 그 불량식품처럼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망고 알 같은 게 박혀가지고 아 이거 맛있네. 맛있죠? 합격. 요건 잘 샀네요. 요거 체이씨 망고 푸딩은 여러분 베트남 오시면은 10개 사가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이 비나밋 다크 초콜릿 망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말린 망고를 다크 초콜릿 입혀서 씌운 것 같이 생겼어요. 이 프레쉬 망고 70%, 다크 초콜릿 20%, 25%, 나머지 뭐 설탕이나 이런 그런데 엄청 많이 달지도 않고 괜찮다 이거. 또 합격. 저희 엄마가 망고도 좋아하시고 다크 초콜릿도 좋아하시는데 이거 우리 주유사가 진짜 좋아할 맛이다. 여러분 이것도 베트남 오면은 많이 사가세요. 고구마 칩스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감자튀김처럼 생겼다. 와, 이것도 맛있네. 지금 이걸 한 입 딱 깨무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냉장고에 남은 마지막 쌀공 한 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랑 세트네요, 세트. 와, 이거는 말린 고구마를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물 안 입히고 이렇게 과자로 만든 것 같은 맛이 나는데 하나도 안 달고 그냥 고구마 고유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이 재료를 보니까 98% 고구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지테블 오일을 썼다고 하네요. 이것도 합격. 마지막 요 커피 조이. 요거는 약간 커피 크래커라서 이 아치 커피랑 같이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은데, 아치 커피 다 해먹고 요 커피 조이만 한번 맛 후기 알려드려야 되니까는 지금 하나만 뜯어서 먹어볼게요. 요렇게 한 팩짜리가 지금 총 안에 4개 들어있어요. 어릴 때 먹어본 어떤 커피 과자 중에서 이런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난다. 자, 이렇게 비닐 제거하면은 이렇게 알맹이 나옵니다. 되게 얇은 크래커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바깥에 설탕이 알알이 바뀐 게 보여요. 이것도 약간 커피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설탕 맛도 중간에 달달하게 씹히고, 와, 이것도 간식으로도 최고고, 이것도 합격. 이렇게 3일차 호치민에서의 밤이 깊어가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메라 끄고 이 초밥들 남은 거 맥주랑 같이 먹고 좀 샤워하고 자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Hello. Xin chào. Hello. Xin chào. This and iced tea. 제가 좋아하는 목욕탕 감성. 오늘은 그 반미차오, 반미차오라는 걸 먹으러 왔는데, 반미는 여러분 다들 유명한 베트남식 빵인 거 다들 아시는데, 그다음 차오는 철판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반미빵, 바게트 빵을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철판에다가 소시지나 계란이나 이런 고기들을 볶아가지고 철판에 나오는 음식을 반미차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먹으러 왔고, xin cảm ơn. 와. 뜨거. 이렇게 반미 차오라를 시켰고요. 여기 계란이랑 소고기랑, 이거는 고수인가? 오이랑, 그 다음에 소세지랑 미트볼, 햄 같은 게 들어있고, 소스가 있고, 요거는 이 차오 3번을 시켰거든요. 가격은 48,000동이니까는 한 2,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엄청 싸죠? 빵을 좀 뜯어서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바게트 빵을 좀 뜯어가지고 여기 고기랑 소세지랑 야채를 골고루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고수를 올려서 양파. 맛있다. 이 반미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반미보다 재료 양이 더 많은 것 같고, 철판 고기 요리에 빵을 곁들여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2,000원대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와, 완벽한 아침이었다. 아, 이 베트남 모자, 이 원뿔형 모자를 논라라고 하는데, 논은 이제 베트남 말로 모자란 뜻이고, 라는 나뭇잎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만든 모자를 이 논라라고 부르는데, 여기 정찰제인가 봐. 여기 가격이 6만 동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돈 한 3,200원 정도거든요. 한번 써볼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하나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Hello, one. 60,000. 아, xin cảm ơn. Xin cảm ơn. What color the bell? What color do you have? Purple, yellow, red. Yellow, please. Non la hả? Non la? Non lá. Non la. Yes. Chị bán nãy giờ tổng cộng ở trên đó 1 cái với 2 cái nữa nha My. 3 cái 60 nha My. Mày ghi nha, mày đừng làm tao hoang mang nha. xin cảm ơn. 이 베트남 전통 모자 논라를 3,000원에 획득하고 이제 본격 쇼핑에 들어갑니다. 와, 덥다. 덥고 복잡하네. 아, 네. 시원한 망고 주스 없나? 망고 주스? Không phải mấy người kia cũng là đừng để. 와, 진짜 이 엄청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진짜 짝퉁, 명품 짝퉁, 뭐 나이키 짝퉁이 진짜 많고,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오니까는 이 온갖 베트남 먹거리를 파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600원짜리 망고 스무디를 획득했습니다. 와, 맛있다. 근데 맛은 있는데, 와, 땀이 진짜 무지하게 나네요. 너무 더워요. 와, 땀. 사실 오기 전에 제가 오늘 벤탄 시장에 사고 싶은 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였거든요. 모자를 입구에서 흥정도 안 하고 그냥 정찰제로 사버리는 바람에 지금 쇼핑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광고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2년간 세계 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캐리어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뭔가를 사가지고 캐리어 무게를 늘리면 안 되니까는 그냥 오늘은 눈으로 구경만 하러 가야겠어요. 덥고 사람 많고 땀나고 시끄럽고 완전 총체적 난국의 벤탄 시장입니다. 6만동 한 3,000원을 주고 여기 호치민 시티홀이라고 적힌 핀을 겟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원래 8만동 불렀는데 2만동 깎아서 6만동에 샀어요. 3,000원이면 잘 산 것 같죠? 방금 지나가는 상점 밑바닥에서 꼬리가 되게 긴 쥐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입맛이 싹 사라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밥 먹는 계획은 캔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와, 쥐가 꼬리가 엄청 길었어요. 와, 충격.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무튼 쥐와 함께하는 벤탄 시장 투어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목적한 이 논라 모자랑, 그 다음에 제가 늘 새로운 여행지 가면은 구매하는 기념 핀까지 구매 완료했기 때문에 오늘 벤탄 시장에서 필요한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아, 베트남에 왔는데 베트남의 시그니처 커피 코코넛 커피를 안 먹어볼 수 없겠어. 오랜만에 가는 콩 카페. 코코넛 스무디 이거야. 이게 내가 바로 필요한 거다. 너무 더워서 지금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아. 와, 이거지. 이게 베트남의 맛이지.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금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서 땀 좀 식히고 영상 편집도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올린 영상을 편집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가족들이랑 일주일 동안 홍콩 다녀온 영상이 있는데 그걸 지금 편집하려고. 테이블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임이랑 고추랑 고수랑 이런 게 다 세팅이 돼 있네. 아, 그리고 베트남은 레스토랑에 이렇게 물티슈를 쓰면 돈을 받더라고요. 한 뭐 2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돈을 받는다는 거? 무료가 아니라는 거? 사이공 맥주가 15,800원밖에 안 해요. 저는 2번을 시켰습니다. 땡큐. 여기가 호치민의 3대 쌀국수집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뮤슐랭을 받은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국물의 깊이감이 한 3일은 우린 사골 국물 맛 나요. 와, 장난 아닌데? 와, 국수 넣고 라임 하나. 와, 확실히 미슐랭 스타 받은 집은 다르네요. 여기가 1968년에 생겨서 지금 57년째 영업 중이라고 하는데, 와, 역시 전통이 긴 곳은 다 이유가 있어요. 헬로. 지금 온몸이 땀이 쩔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은 엄청 거대한 찜질방 도시 안을 걷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와, 진짜 땀 보이시나요? 와,
아, 진짜 땀 만신창이다. 너무 더워가지고 기운도 없고 힘도 빠져가지고 이제 관광할 맛도 안 나가지고 이제 뭐 할까 생각해봤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뭐다? 마사지다. 이제 제가 내일이면은 숙소를 중심가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 1군에 못 올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그저께 갔었던 그 마사지 샵을 한번 더 가서 시원하게 마사지나 받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와, 더워 죽겠다. 오늘이 5월 1일인데 4월이랑 5월은 호치민 여행 가지 마세요, 여러분. 더워 죽습니다. 저 진짜 1시간 반 동안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 골든 로터스 마사지 샵 진짜 호치민 1위 마사지 샵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호치민에 올 기회가 있어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마사지 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사드리는 해나키입니다. 오늘은 요 베트남 돈 요 20만 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700원 정도 되거든요. 호치민 만원 살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치민 덤빈이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떤선역 국제공항이랑 되게 가까워요. 차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여기 동네 분위기가 관광객은 거의 없고 현지인 분들이 생활하는 현지인 생활권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로컬 커피숍이나 재래시장, 맛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뭔가 현지인들이 잔뜩 있는 쌀국수 집이 찾았는데, 여기서 오늘 첫 끼를 한번 먹어볼까요? 보통 한국인에게 익숙한 널쩍하고 납작한 평면의 쌀국수를 포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둥글고 가는 면을 사용하고 이런 둥근 면이 들어간 쌀국수를 분보라고 부릅니다. 와, 소고기가 되게 풍성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역시 이 현지에서 먹는 베트남 쌀국수 국물 맛이 와 진짜 깊네요. 야, 역시 현지의 맛이 달라. 고추를 좀 넣어볼까? 약간 칼칼한 맛이 필요해. 신까마 45,000동에 분보 한 그릇 클리어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후식을 먹어주러 가야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때려야죠. 밖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요 에어컨이 있는 고급져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an I have a large bak siu? Yes, the first one. Yeah. For having here, please. Xin cảm ơn. 이거는 박시우라고 베트남 남부, 특히 지금 제가 있는 호치민에서 유명한 전통 커피 음료인데요. 이게 연유가 듬뿍 들어간 아주 연한 베트남식 라떼입니다.
연유 맛이 달고 그다음에 커피 맛도 살짝 나고 약간 싱글샷 넣은 라떼 맛인데 얼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얼음에다가 레시피 태운 맛? 약간 그런 맛 나온대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시원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 편집을 한 1시간 정도 하려고요. 오늘 저녁에 업로드할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편집을 거의 다 끝내놓고 이제 자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막 편집을 여기서 땀을 식히면서 1시간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당량 영상 업로드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땀도 좀 식혔고 배도 고프니까 다음 음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까 아침으로 쌀국수 먹었으니까 이제 뭔가 좀 고기를 또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껌승 파는 집이 있네요. 아, 껌승? 안녕하세요. 껌승? 껌승. 아, 껌승. Yes. Have here. We have 껌승. 아, 껌승. One 껌승, please. Một 껌승. 지난 제 호치민 영상 1탄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껌승이라는 이 음식은 돼지갈비 덮밥을 의미하는데 신까만 껌이 밥을 의미하고 승이 이제 구운 돼지갈비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돼지갈비 덮밥. 베트남 남부 지방에 있는 호치민에서 굉장히 이제 흔한 국민 음식이라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껌승 가격이 25,000동인데 와. 아까 먹은 쌀국수랑 커피에 비해서 거의 반값인데요. 요게 요 위에 올라간 소스가 누엉만 소스라고 이 피쉬 소스인데 보통 이 돼지갈비 덮밥이랑 야채랑 이 피쉬 소스랑 밥이랑 같이 해서 먹습니다. 잠깐만 방금 이 알 수 없는 약간 배추국 같은 거 하나 받았는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정도에 25,000동이면 진짜 정말 너무 싸네요. 한국에서 흔히 먹는 그 간장 불고기 아니면 돼지갈비 맛이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웬만한 한국인 분들은 이렇게 호불호 없이 먹을 맛이에요. 와, 이 배추 국물도 한국 사람들한테 호불호 없을 맛이에요. 이 배추를 넣어서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가끔 이렇게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배탈이나 이런 물갈이 같은 거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위장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웬만하면 잘 탈이 안 나는 편이에요. 근데 좀 위생에 민감하시거나 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지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배부르네요. 자, 그럼 또 후식을 먹으러 가볼까? 느억미아라는 게, 느억은 이 음료나 물을 의미하고 이 미아는 사탕소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탕소스 줄기를 짜가지고 먹는 음료를 느억미아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즐겨 먹는 저렴한 음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억미아를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 보려고요. 와우. 신까만 능미아 1만동에 구입했습니다. 1만동이면 얼마야? 거의 한 보자 500원도 안 하는 수준이네요. 와, 500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양을 많이 줬어. 이야. 여기 뚜껑에
우리에게 인숙한 라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귀엽다. 와, 되게 달짝지근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 더운 여름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먹기 딱이에요. 아, 벌써 밥 2끼에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이 능미야까지 먹었는데도 지금 7만 동이 남았어요. 돈을 써도 남네요. 아, 하루에 10,000원 쓰기 쉽지 않은데요? 이제 시간이 한 오후 5시가 지났어요. 좀 해질녘 다가오니까는 이제 좀 더위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밖에 나와 있어도 좀 살만하네요. 진짜 포크 반미. Một đến 10 đầy đủ. Everything. Yes, everything. Yeah. Please. Is this pork as well? Yes. Wow. Thank you. How much? 25,000 đồng. 25? Yes. xin cảm ơn. Thank you. 이렇게 감성 돋는 반미 가게에서 반미를 포장했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해도 졌으니까는 숙소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먹으려고요. Đó với tuyển dụng chiêu chịu bọt lăn tăn chiêu thêm sôi nổi ai bảo nhẹ là 하이네켄이 nhạt ai bảo 한 chiêu là 캔에 chán 18,600원밖에 안 해서 mới nhẹ dịu thêm chiêu 2캔을 사겠습니다. 이거 뭔가 챔피언스 리그 스페셜인가 봐요. 또 미지근한 맥주는 못 참으니까 제가 샤워를 하는 동안 얘네들은 냉동실에 잘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사온 반미랑 이 맥주를 먹으면서 정산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 20만 동 중에서 남은 돈은 8,000동 남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총 사용한 금액은 19만 2천 동이니까 요거를 하나로 환산하면은 약 1,3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기 목표였던 호치민에서 하루 10,000원 살기 거의 달성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출한 소비 내역을 다 종합해보면은 아침에 쌀국수 먹었죠. 그 커피숍 가서 박시우 연유 커피 먹었죠. 그 다음에 점심으로 껌승을 먹고 그 맞은편 집에서 능미야 음료수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으로 이 반미를 사왔고, 그 다음에 맥주도 2캔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온 이 반미까지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수 러버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잔뜩 든 고수와 돼지고기 같은 반미를 저녁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딱 첫입에 이 향긋한 고수향이 입에 샥 퍼지는 게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건배. 아무튼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면은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한국 돈 10,000원으로 하루 삼시세끼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먹고 음료도 먹고 맥주도 2캔 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은 해나김처럼 튼튼한 위장을 타고나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대 시절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가면 짧게는 2박 3일, 길어도 4박 5일 정도로밖에 못 가고 여행지에서 관광지와 액티비티만 찾아다니며 사진 찍기만 바쁜 여행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20대 때보다는 조금 생겨서 어디로 여행을 가면 적어도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씩은 있어야 좀 더 여행의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이제는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사진만 찍는 여행보다는 소소하게 로컬들이 찾는 식당과 카페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한자리에 오래 머물며 딱히 별거 안 하는 여행이 좋다. 로컬 식당과 카페에 앉아서 그들이 먹는 음식과 음료, 그들의 패션과 생김새를 구경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접하는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일 때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 각각의 여행지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받는 영향력도 흥미롭다.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하나 배우게 된다. 그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내가 느끼는 여행의 가장 큰 묘미이다. 지금은 이군의 타오디엔이라는 곳에 가는데 여기 타오디엔이 호치민의 청담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서양권 유럽이나 미국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예쁜 인스타 감성의 카페들이나 브런치 가게 뭐 그런 트렌디한 그런 상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타오디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가는 이유가 관광 가려는 게 아니라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지금 호치민에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며칠 전에 DM 오셔가지고 제가 호치민에 있다는 걸 우연히 아시고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분을 만나러 지금 타오디엔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구독자님이 사주신 블랙화이트 잘 마시겠습니다. 완전 취향 저격이네요. 타오디엔은 시내 중심인 일군에 비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커다란 빌라와 고급 아파트가 많고 고급 카페, 레스토랑, 브런치 카페, 와인바, 채식식당 등 트렌디한 가게가 많아서 브이로그 찍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역시 해나킴 채널 구독자님답게 커피와 술을 즐겨 마시는 취향이 나와 똑같으셔서 1차로 커피를 마시고 2차로 가볍게 맥주를 한잔했다. 여기 건너편이 1군인데 우리는 지금 4군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독자님의 호치민 현지인 친구와 함께 오비라고 불리는 베트남식 해산물 요리도 맛보았는데 와, 이건 그동안 호치민에서 머물며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다. It's from sea, right? Upland. No, this one maybe not from sea. From the garden? No, not the garden. Like the river. A river, okay. Thank you. Perfect. 그래, 두 번째 거는? 호치민 여행 3주차부터는 덤빙군에서 푸미흥이라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좋아하던 베트남 음식을 2주 내내 먹으니 물리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찐 한식을 먹을 수 있기로 유명한 한인타운 지역인 푸미흥에 와서 관광은 잠시 중단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한식도 아주 많이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영상 편집도 하고 저녁에는 주변 공원에서 러닝도 했다.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서 소소하게 일상을 이어나갔고 푸미흥 지역에 사는 로컬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잠시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경험도 꽤나 만족스러웠다.
한국과 뉴질랜드를 떠나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서 한 달씩 살아가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일은 유명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호치민에 와서 2주간은 아주 행복했다. 내가 사랑하는 베트남 음식을 날마다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었고 물보다 좋아하는 맥주도 저렴해서 아주 그냥 천국이었다. 맛있는 거 먹고 영상 편집도 간간히 하고 그러다 어깨나 목이 좀 뻐근하면 값싼 가격에 마사지도 받고 거의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 숙소 주변에 괜찮은 러닝 코스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야외 러닝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내 평소 루틴대로 달렸을 뿐인데 원래 페이스보다 한참 느려지는 나의 러닝 속도와 달리면서 느끼는 습한 공기,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 매연으로 오염된 공기가 나를 힘들게 했다. 어느덧 뉴질랜드를 떠나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차.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삶이 그리워졌다. 그곳에 머물 때는 당연해서 감사한 줄 몰랐던 것이 떠나고 나서 없어져 보니 이제야 깨닫게 된다. 깨끗한 공기와 청정한 자연이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평소 10km 정도는 가뿐하게 5분에서 6분대 페이스로 달리는 내가 호치민에서는 10km는커녕 5km도 버거워하면서 페이스가 7분, 8분, 9분대로 심지어는 중간중간 걸으면서 러닝을 멈춰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루틴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그동안 뉴질랜드의 맑은 공기와 습도 덕에 얼마나 많은 달리기 혜택을 누렸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베트남 여행은 즐겁고 베트남 음식은 너무 사랑하지만 호치민에서 도저히 한 달 이상은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든 계기가 있다. 그건 바로 매일 산책이나 러닝을 나갈 때마다 마주하는 무수한 쥐들과 바퀴벌레들 때문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밖을 나가서 걸었고 격일로 러닝을 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무수히 많은 쥐들과 바퀴벌레들을 길에서 마주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운 좋게 러닝을 다 마치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 쥐와 바퀴벌레를 만나지 않은 날이 있었다. 속으로 오늘은 운이 좋구나 하는 찰나에 내 눈앞에 갑자기 사방이 뚫린 도로에서 천연덕스럽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다. 찰나에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부끄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숙소에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렇다. 호치민에서는 노상방뇨 목격 경험이 매우 흔하다. 며칠 전 만난 구독자님은 약 2달간 호치민에 거주하시며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심지어 여자가 노상방뇨하는 모습도 목격하셨다고 한다. 태연한 표정으로 쉴 새 없이 노상방뇨를 하는 호치민 시민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 거기다가 열악한 도보 환경과 길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호치민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늘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한 줄 모르고 없어져 봐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낀다.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편리함과 훌륭한 의료시설, 빠른 일처리 속도 등을 해외로 유학과 이민을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뉴질랜드에 살 때는 몰랐던 깨끗한 공기와 물, 청정한 자연을 베트남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음 생에 만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0.5%라고 한다. 다음 생이 만약 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중국인 혹은 인도인 아니면 아프리카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아주 높은 경쟁률을 뛰어넘고 심지어 북한도 아닌 남한이라는 선진국에 태어나 대부분 의식주 걱정 없이 전례 없는 높은 부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헬조선이라며 나라를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나 또한 그중 한 명이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이런 선진국에 살면서도 자살률은 세계 1위인 아주 신기한 나라이다. 시야를 넓혀 전 세계를 비교 대상에 올리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며 안정된 치안에 의료 강국에 모든 장점들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삶의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한국이란 우물에 태어나 그 우물 밖을 나오기 전까지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제 그 우물 밖을 벗어나 보니 비로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쯤 되면 해나킴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하냐고 물어보는 구독자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질문에 미리 답변하자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립지만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밀려드는 압박감과 경쟁, 그리고 그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는 내가 떠나겠다 마음먹었던 예전 그 느낌 그대로다. 그래서 나의 목표는 언젠간 노동으로 소득을 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것이다. 마지막 호치민 한 달 살이 후 느낀 점 한 줄 요약. 호치민은 장기 여행이 아닌 일주일 미만의 단기 여행으로만 오자.